자, 봅시다. 7강 38쪽이에요. 38쪽.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단원이 삼각함수의 그래프지만 그 뒤에 나오는 뭐 삼각 방정식, 부등식이라든가 아니면 구단원, 구간까지도 전부 삼각함수 그래프가 항상 기본에 깔려 있는 거지, 그치? 우리가 삼각함수의 어떤 값을 구할 때라든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모르면 삼각함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를 잘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자, 일단 우리 제일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 자,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이제 한 주기 2파이가 되겠고, 여기가 파이가 되겠고, 자, 사인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은 얼마다? 1과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1이 되는 지점이 얼마?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 얼마? 2분의 3파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삼각 방정식 같은 거 풀 때는 여기다가 이런 거 그거 가지고 풀죠. 뭐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아라.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아라.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두 번이잖아. 그지? 그죠? 그럼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첫 번째 지점. 여기는 얼마예요? 6분의 파이죠? 그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인 30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첫 번째 지점이었다면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이제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되돌아와 가지고 여기는 6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찾았었지, 그지?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는데 2분의 1이 되는 데를 찾아라. 아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찾아볼까? 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데를 찾아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이 얼마지? 처음으로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 몇 도죠? 60도니까 3분의 파이지, 그지? 3분의 파이. 그러면 그 3분의 파이를 그대로 이쪽에다가 활용해 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돼가지고 요 지점은 그러면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돌아오니까 얼마다? 3분의 5파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가는 거니까 요 지점은 얼마다?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그래프에서 이런 값들을 우리가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코사인 그래프는 요거를 그대로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요 파란 그래프를 그대로 왼쪽으로 조금 옮겨 놓은 거죠. 그죠? 왼쪽으로 조금. 왼쪽으로 얼만큼이지? 2분의 파이만큼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서 찌그러졌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죠? 이런 그래프. 그래서 코사인은 사인의 그래프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가는 애가 코사인이었고, 탄젠트는 어떻게 생겼었죠? 탄젠트? 탄젠트는 일단 주기가 얼마였죠? 주기가 파이였죠. 주기가 파이였고, 탄젠트는 특이하게 뭐가 존재했다? 무슨 선들이죠? 그거? 점근선들, 그죠? 점근선들. 그래서 첫 번째 점근선이 2분의 파이, 요 반대쪽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 점근선을 사이에다 두고 원점 대칭의 그래프, 이렇게 가는 원점 대칭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게 또 그 다음 점근선까지, 여기를 기준으로 그 다음 점근선까지 또 반복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였다. 그죠? 이렇게 가는 그래프죠. 자, 그래서 이제 탄젠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 나오면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제일 기본 형태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이렇게 막 상수들을 막 넣어주면 이게 그래프의 모양에 영향을 미쳤었죠, 그렇죠? 자, 일단 이 맨 앞에 붙는 숫자는 어떤 영향을 미치죠? 그래프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만약에 요 앞에 사인 앞에 2가 붙었다. 그러면 그래프가 그대로 위아래로 2배만큼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가 돼요? 2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최대 최소값에 영향을 미치는 애가 A, B, C, D 중에 또 누구지? D죠. D 그쵸? A는 이렇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D는 어떤 역할을 해? 그치? 평행 이동의 역할을 하죠.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는 역할. 그치?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있다면 A 값과 D 값만 보고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가 하나 있죠.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애는 누구야? B죠. 그죠?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 그지? 이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숫자로 원래의 주기를 어떻게 해준다? 나눠준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3 사인 2x 플러스 1. 자, 이런 애를 만났다면 딱 보자마자 요 놈은 최대값이 얼마구나. 최대값 얼마죠? 혜빈이 최대값 얼마죠? 4. 최소값은 얼마구나? 마이너스 2. 주기는 얼마구나? 파이 맞죠? 이런 것들이 딱 보면 보여야 된다. 그치? 반갑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제 C 같은 애들은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인데 요거는 뭐 주기에도 영향이 없고 최대 최소값에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 함수가 지나가는 몇 컴마 몇을 지나갑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요거를 찾죠. 그쵸?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했던 기본적인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여기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문제를 풀다 보면 툭툭 나오는 게 뭐냐면 각변환이죠. 각변환. 기억나니 얘들아? 그런 거 있잖아. 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뭐 이런 거 만나면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대로 냅두기도 하고 그죠? 변환시키는 거. 이 각변환은 각변환만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각변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각변환도 일정한 규칙이 있었지. 그래서 그 규칙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각변환의 기본은 그 기준되는 각이 2분의 n 파이 플러스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런 형태라고 했을 때 이때 n 값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n 값이 홀수면 n이 홀수면 일단 함수를 변환을 하죠. 여기서 변환을 한다는 것은 원래 사인이었다면 뭘로 바꿔주고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원래 코사인이었다면 뭘로 바꿔줘? 사인으로 바꿔주고 적을게요. 자, 변환을 한다는 것은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변환이 되고 탄젠트는 변환하면 뭐가 되죠? 탄젠트 분의 1이었어요. 그죠? 탄젠트 분의 1. 자, 그래서 변환을 시킨다는 것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변환시킨다라는 뜻이고 n이 짝수인 경우에는 변환을 시켜요 안 시켜요? 변환 안 시키고 함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죠? 함수가 그대로 유지가 됐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규칙은 세타는 항상 어떤 각이라고 가정한다? 예각으로 가정하고 또 한 가지 규칙은 부호는 변환 전을 기준으로 하죠. 그러니까 사인에서 코사인으로 변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부호를 결정할 때는 사인의 부호를 따라가는 거였지. 그치? 자, 그래서 몇 가지
몇 가지 예를 좀 옆에 써보면 뭐 이런 거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이러면 자 일단 기준되는 각이 2분의 파이였죠. 그죠? 요것은 요 모양으로 따져봤을 때 n 값이 홀수인 상황이니까 함수가 변환이 돼야지 사인이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바뀌죠. 그럼 코사인 세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이 각은 우리가 4분면으로 따졌을 때 어느 4분면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돼요? 2분의 파이가 여긴데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세타니까 세타는 항상 예각 그러면 여기서 살짝 뒤로 돌아왔다 이런 거니까 1사분면에 속하는 거죠. 그죠? 1사분면에 속하면 사인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변환시키고 나서 이 녀석의 부호도 플러스 이거지 그치? 자 근데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라면 어떨까요? 요즘 광고 전화가 많이 오지? 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얘는 일단 파이를 기준으로 변환했기 때문에 요 모양으로 봤을 때 n이 짝수 아니야. 그럼 함수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여전히 코사인이에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고 쓰시면 되고 자 파이 플러스 세타는 4분면으로 따지면 어딘가요? 파이가 여기까지고 플러스 세타니까 조금 더 간 거네. 그치? 그럼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 3, 4분면에 3, 4분면의 코사인의 부호는 뭐였지?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고 그쵸? 그지? 한 개만 더.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자 일단 얘는 함수가 변환이 일어나죠. 그쵸? 2분의 파이가 기준이니까 코사인으로 변환이 일어나. 그럼 코사인 세타라고 쓰시고 자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4분면이 어디예요? 요만큼 왔다가 플러스 세타 조금 더 간 거네. 그치? 자 그럼 4사분면이거든. 4사분면에서 누구의 부호를 따라가는 거야? 사인의 부호를 따라가는 거야. 그치? 변환되기 전 게 사인이었기 때문에 사인의 부호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그쵸? 네, 이게 각변환이죠. 다 알겠지만 혹시나 해서 복습을 했고요. 자, 그럼 여기 각변환에 관련된 문제 넘어가서 41쪽에 13번을 한번 볼게요. 각변환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풀 때 각변환이 필요한 문제죠. 13번 문제입니다. 자, fx가 저렇게 생겼을 때 최대값은 그랬는데 일단 뭐 우리는 보자마자 이렇게 뭐 x 플러스 2분의 파이, 뭐 x 플러스 파이 이런 거 불편하단 말이죠. 이런 거 다 각변환으로 바꿔놓을 거야. 자, 사인 2분의 파이를 앞에 쓸게. 2분의 파이 플러스 x 기주. 이건 뭐랑 같을까? 코사인 x라고 써야지 x. 네. 이 자리는 뭐 다른 게 들어갈 게 없어. 변환시키면 무조건 여기는 그냥 x입니다. 뭐 여기가 세타였다면 여기 무조건 세타고. 그럼 부호가 플러스인 건 맞나요? 그죠? 부호는 플러스죠. 그죠? 2, 4분면이고 사인의 부호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코사인 x로 변환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x 플러스 파이 이것도 파이 플러스 x라고 쓸게요. 자 혜지야 이건 뭐야? 일단 이거 먼저 바꾸고 나서 그걸 제곱하면 되죠. 음. 코사인 x 부호는 그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지. 자 그렇다면 이 fx라는 함수를 다시 써보면 앞에 있는 거는 코사인 x로 바뀌었고 뒤에 있는 거는 얘를 제곱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던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죠. 하지만 원래 또 식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되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럴 때 보통 이제 치환해서 생각하죠. 그냥 코사인 x를 간단하게 c라고 쓸게요. 그럼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거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찾으려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그지? 그래서 C-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가죠. 그러면 지금 이 모양에서 얘가 최대값인 거 맞는데 이게 최대값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걸 확신하기 전에 먼저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그쵸? 이거 지금 C의 값이 얼마일 때 4분의 1인 거예요? C가 2분의 1일 때 그때 최대값 4분의 1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 C라는 게 원래 뭐였어? C라는 게 원래 코사인 X였기 때문에 이 C는 어느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코사인 X니까 항상 마이너스 1과 1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2분의 1이라는 녀석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값이 4분의 1이다 라고 말해도 되는 거지. 그럼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C가 얼마일 때? C가 1일 때? C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가졌잖아. 그럼 언제 최소값을 가질까? 네? 얘들아 이건 2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2차 함수가 2분의 1에서 최대값을 가졌어. 언제 최소값을 가져요? 2분의 1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최소값을 갖겠지. 그럼 이 주어진 범위에서 2분의 1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순간이 언제야? 마이너스 1일 때죠. 마이너스 1일 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치환을 하는 순간 얘는 이 범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더 이상 이제 삼각함수의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 범위만 찾아내면. 그러면 그냥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어디서 최소값을 갖니? 그럼 2분의 1에서 제일 멀리 갔을 때 최소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1보다는 마이너스 1이 훨씬 멀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겠지. 그지? 최소값을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각변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14번 있죠. 이거 한번 해볼래 얘들아? 14번. 14번도 각변환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처럼 이제 4분의 3파이나 4분의 파이가 들어가 있다면 이걸 있는 그대로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를 어떻게 한다? t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죠? t로 치환. 자, 여기까지 힌트를 줄게. 자, t로 치환을 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얘를 각변환할 거라면 이걸 보면서 사분면은 판단할 수 있잖아. 네. 그 사분면에서 얘의 부호를 붙여주는 거야. 올사탕고. 저번 시간 거 안 들었니? 1사분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플러스고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고 3사분면 탄젠트만, 4사분면 코사인만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1사분면이었기 때문에 사인의 부호가 플러스여서 플러스를 붙인 거고 요거는 3사분면인데 코사인이잖아. 근데 3사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붙인 거고. 그죠? 여기 4사분면이면 사인 부호 마이너스. 그죠? 이걸 모르면 당연히 안 되지.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모르겠다고? 41번 모르겠다고? 아니 14번 모르겠다고? 답 나온 사람 있나요? 이걸 T로 하면 얘는 뭐가 있어? X 마이너스 4분의 우리 갈 길이 너무 많아. 오늘 아침에 연락 온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모르겠지. 아무튼 못 온댔어. 8시에 일어났다가 여기까지만 할게. 또 예선이가 또 볼 테니까. 그래. 자 14번. 요거를 이제 우리가 t로 치환을 했을 때 그때 이 앞에 있는 x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얘는 뭐죠? t에서 2분의 파이를 더 뺀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데 이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얘는 먼저 우리가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부호를 바꿔도 될까? 이거요?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t잖아. 근데 x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라는 거는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또 4분의 2파이를 더 뺀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t니까 t에서 요거를 더 뺀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바꾸고 얘를 일단 제곱은 나중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 변환시켜 놓고 자, 얘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 이유가 뭐죠? 코사인은 무슨 함수다? 우함수. 그쵸? 우함수잖아. y축 대칭 함수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x나 코사인 마이너스 x나 똑같았죠. 그쵸? 우함수라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부호를 이렇게 거꾸로 바꿔도 변화 없어. 근데 사인 같은 거는 이렇게 안에 거의 부호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사인 x는 사인 마이너스 x하고 부호가 반대죠. 그쵸? 기함수니까. 그쵸?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는 안에 부호를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근데 얘는 코사인이니까 그냥 이렇게 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각변환이 가능해졌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니까 얘는 사인으로 바뀔 거고요. 1/4면이니까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일 겁니다. 그죠? 사인 t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이 fx라는 식이 자, 맨 앞에 있던 애가 사인 t로 바뀌었고 거기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사인 제곱 t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던 마이너스 코사인 t 그대로 쓰고요.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지. 그쵸? 여기까지 만드는 게 1단계고 여기서 그럼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으면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럴 때 사인이나 코사인 둘 중에 한 가지로 딱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요 놈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그죠? 코사인은 그냥 c라고 줄여서 쓸게요.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 식은 마이너스 c 제곱 마이너스 c 플러스 k 플러스 1이니까 역시 또 최대값 최소값 얘기를 하려면 아까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표준형으로 그지? 그러면은 c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5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 녀석의 최대값이 3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식에서 이 밖에 나와 있는 이 4분의 5 플러스 k 저게 최대값을 나타내는 부분 아니야. 위로 볼록이니까 그지? 그러면 이 4분의 5 플러스 k라는 이 부분의 값이 지금 3입니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쵸? 자 그러면 k 값이 몇이구나? k가 4분의 7이구나. k가 4분의 7이고 그리고 저 함수는 지금 요렇게 생긴 함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뒤에 이 부분 전체가 3인 거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좀 전에 13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지금 위로 볼록한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최대값을 가졌단 말이지. 그럼 최소값을 갖는 부분은 얘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지점. 그럼 얼마일 때야? C가 1일 때죠. 그쵸? C가 1일 때.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3인가? 그러면 4분의 3인가요? 그쵸? C가 1일 때 최소값 4분의 3을 갖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요 4분의 3과 4분의 7을 더할 거니까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3번. 그죠? 둘이 더하면 4분의 10이잖아.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각변환이 들어가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이제 앞에서 그래프에 대해서 정리했잖아요. 그죠? 최대값, 최소값, 뭐 주기 이런 거 찾는 거. 자, 그런 거랑 관련된 조금 쉬운 문제 42쪽으로 가서 22번 한번 볼게요. 22번. 이런 거 뭐 그냥 딱 보면은 보자마자 A 보이고 뭐 D 보이고 B 보이고 하나씩 쭉쭉쭉 보여야 돼. 그치? 자, 우선 그래프의 폭이 위아래 폭이 얼만큼이야? 4죠. 위아래 폭이 4라는 것은 어떤 값을 알려주고 있다? A 값을 알려주고 있다. 폭이 4라는 것은 이 A 값이 2배만큼 불려놓은 상태인 거니까 플러스 2 아니면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폭이 4면. 근데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는 몇이야? 2가 되는 거고요. 야, 원래 사인이 1이랑 마이너스 1, 폭이 2잖아. 근데 지금 폭이 4가 됐잖아. 그럼 이 그래프를 이렇게 2배만큼 당겨놓은 거지. 그치? 자, 그런데 2배만큼 늘린 상태에서 만약에 2배만큼 늘리기만 했다면 2하고 마이너스 2여야 되잖아. 근데 그게 지금 위로 한 칸 올라와 있죠. 그쵸? 그러면 이게 누구 값을 알려준다? D, 그지? D. D가 1이라는 거 알려주죠. 위로 한 칸 올려놓은 상태. 그리고 나서 이 함수의 주기를 한번 봅시다. 주기. 지금 주기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지금 딱 한 주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한 주기가 지금 얼마냐면 8분의 20이니까 얼마야? 2분의 5파인가? 그지? 주기가 2분의 5파이예요. 자, 여러분 주기가 2분의 5파이라는 건 원래 코사인 함수의 주기인 2파이를 요 앞에 붙어 있는 b라는 숫자로 나눴을 거 아니야. b가 지금 0보다 크니까 그냥 b로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 2분의 5파이가 됐다 이런 거죠. 그죠? 맞죠? 원래의 주기를 요 상수 b로 나눴더니 이 그래프의 주기인 2분의 5파이가 됐어요. 그럼 파이파이 지워버리고 x자로 곱하면 4가 5b니까 b는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렇죠? b는 5분의 4. 그래서 y는 지금 2 코사인 5분의 4 x 플러스 c 플러스 1. 자, 여기까지 찾았어요. 이제 누구만 찾으면 돼? c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c는 여기 뭐 0,1을 지나간다 이런 거 0,1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뭐 어떤 점을 대입을 해봐도 되고 아니면 얘가 평행이동이 얼만큼 되어 있는가가 보인다면 평행이동된 양을 가지고 c를 찾아도 되죠. 근데 지금 이거는 코사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만약에 c가 없었다면 c가 0이었다면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x축 방향으로 안 했다면 여기가 여기 있었겠죠.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출발하잖아. 그치? 여기가 최대값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 딱 간단하게 제일 잘 보이는 평행이동이 요 지점을 요만큼 옮겨놓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8분의 5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것으로 보이죠. 그죠? 그럼 x축 방향으로 8분의 5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라고 생각하면 c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8분의 5파이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이 값이 진짜 c 값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범위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는 주기 함수기 때문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옮기는 거랑 왼쪽으로 이만큼 옮기는 게 겹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c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0 사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c 값은 얘가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인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이 사인 함수를 오른쪽으로 파이만큼 움직인 거랑 왼쪽으로 파이만큼 움직인 거랑 구분할 수 있을까? 똑같잖아요. 그쵸?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 c의 범위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c 값은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저 범위에 들어간 애를 찾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찾은 애는 저 범위에 들어가니까 c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A, B, C, D를 다 찾았고 답은 뭘까요? 마이너스 파이 3번입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고 그래프에 관련돼서 약간 이제 심화된 문제가 앞장에 17번 한번 볼게요. 앞장에 17번. 자, 17번은 양의 상수 a에 대해서 곡선 fx와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곡선 y는 fx 위에 1, 4분면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PAB의 넓이의 최대값이 6파이다. 이거 어떻게 풀까? 일단 그래프가 뭐 사인이니까 사인 그래프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요 3분의 x 플러스 파이라는 것은 우리가 3분의 1 하고 파이 x 플러스 파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x축 방향으로 지금 평행이동이 들어가 있죠.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들어가는가?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이동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3분의 1이 붙어 있으니까 이 사인 함수는 주기가 얼마짜리예요? 6파이짜리죠. 주기 6파이짜리. 그럼 만약에 평행이동이 안 들어갔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파이였을 거야. 평행이동이 안 들어갔다면.
그런데 이거를 지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옮겨놨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옮겨놓으니까 얘가 왼쪽으로 한 칸? 요거 한 칸 움직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그래프 어떻게 돼? 여기가 0이 되겠죠? 여기를 0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여기가 0이 아니라 여기를 0이라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5파이가 되겠죠. 그치? 이게 원래 기본 그래프를 왼쪽으로 파이만큼 옮긴 상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될 텐데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최대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죠? 최대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자, 근데 이런 모양의 그래프일 거고, 자,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만나는 점을 찾고 싶어요. 지금 여기 최대값 지점이 a일 거고 최소값 지점이 마이너스 a일 테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면 딱 여기 중간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a가 지나가는데 그러면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a, b란 말이죠. 그죠?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식으로 a 사인 3분의 x 플러스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a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a는 지워버리면 되고 요거잖아. 지금 사인 3분의 x 플러스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찾을 때 그냥 기본적인 사인 함수로 찾는 게 편하죠. 그죠? 지금 막 그 이동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3분의 x 플러스 파이라는 이거 자체를 그냥 t라고 생각해버려. t라고. 그래서 기본적인 사인 함수를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냥 사인 함수 그려놓고 여기가 2파인. 자,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가면 요런 데는 금방 찾을 수 있잖아. 그지? 여기 금방 찾을 수 있죠. 얼마지 이주야? 너 사인 x가 2분의 1이 된다 하면 딱 생각나는 x가 얼마예요? 30도. 30도면 6분의 파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지점을 찾을 때도 6분의 파이를 이용해야지. 요런 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요런 데가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더 가는 거야. 그럼 얼마야? 6분의 7파이. 그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뒤로 돌아오는 거야. 그럼 얼마야? 6분의 11파이. 자, 이 6분의 7파이랑 6분의 11파이가 지금 t 값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분의 x 플러스 파이가 6분의 7파이 또는 6분의 11파이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3 곱해주면 x 플러스 파이가 2분의 7파이 또는 2분의 11파인가요? 그지? 그러면은 x가 얼마일까요? 2분의 5파이 또는 2분의 9파인가? 그런가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맞나? 2분의 7파이 2분의 5파이.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금 빨간 지점을 구한 거죠. 이 빨간 지점의 x값이 2분의 5파이랑 2분의 9파인 거야.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예요, 지금? 요 길이가. 요 길이가 2파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2파이라고 놨을 때 그때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이 6파이래요. 자, 근데 이 PAB라는 삼각형의 P라는 지점은 이 함수 위에 있는데 1사분면 위에 있대요. 그러면 아마도 제일 높은 지점 여기 아닐까? 요거 1사분면에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게 가장 넓이가 넓은 삼각형일 거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6파이라는 거지. 그지? 6파이. 얘가 6파이가 나오려면
높이가 지금 얼마여야 돼요? 높이가 6이어야 되죠. 높이가 6이어야 돼. 자, 여기가 6이 된다는 얘기는 아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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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가 지금 다 똑같이 쪼개져 있는 상태여야 하죠. 그죠? 요 위에가 A고 밑에가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A를 반 잘라 놓은 지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지금 6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작은 거 한 칸이 2란 얘기고 요 작은 거 한 칸이 2라면 여기가 2고 여기가 2니까 A는 얼마예요? 4가 되는 거지. 그치? 4. 맞죠? 그래서 A 값은 4다.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 그래프도 들어가 있고 뭐 삼각 방정식도 들어가 있고 도형의 넓이도 들어가 있고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다. 그죠?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어야 얘를 풀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단원에서 42쪽으로 가서 42쪽에 19번 하나만 풀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뭐라고요?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7강, 8강, 9강 할 건데 9강이 어려워요. 9강.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단원이 좀 어렵고요. 여기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19번을 한번 볼게요, 얘들아. 19번. 방금 앞에 풀었던 문제보다 이 문제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따끈따끈한 문제네요. 작년 수능 문제 이거. 자, 19번 문제입니다. 19번은 탄젠트가 나와서 탄젠트가 나왔는데 탄젠트 a분의 파이 x 이렇게 돼 있어요. a분의 파이 x. 그럼 일단 요거를 딱 보면 우리가 이 탄젠트 그래프에 무엇을 알 수 있죠? 주기를 표현할 수 있죠. 주기. 그지? 주기. 자, 탄젠트 그래프는 원래 주기가 파이잖아. 이 주기 파이를 x의 개수인 a분의 파이로 어떻게 줘야 돼? 나눠줘야 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주기 얼마인 거야? 주기 a인 겁니다. 그죠? a 양수기 때문에 주기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탄젠트, 그러니까 이 fx의 주기가 a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자면 이 그래프에서의 무엇을 알게 된 거야? 지금 그래프 잘 보면 이게 탄젠트 그래프의 일부분이에요. 그죠? fx가 탄젠트 그래프니까. 근데 여기가 이렇게 지금 하나의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지나가고 아마 여기에 이렇게 점근선이 있을 거고 점근선 다음 그 다음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기가 A라는 게 이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갖죠? 그치. 여기가 지금 한 주기이잖아. 여기 길이가 그럼 A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주기가 A입니다 라는 걸 찾았으면 이 그림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구나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그죠? 네. 어떤 포인트에서 외워인 거야? 아니에요. 똑같은 게 다시 반복되면 그게 한 주기잖아. 자, 근데 이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그림에다가 자, 여기가 A인데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A겠죠. 그리고 이 삼각함수는 탄젠트 그래프이기 때문에 원점 대칭의 그래프잖아요. 탄젠트 원점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O에서부터 B까지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A이겠죠. 그쵸? 밑에도 당연히 2분의 A고. 그 다음에 얘가 정삼각형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요 각도가 60도잖아. 그죠? 요 각도가 60도. 그럼 내가 요 정삼각형에서 요렇게 수선 하나 내린다면 요렇게 수선 내린다면 이때 여기 요렇게 표시했을 때 여기도 60도죠.
그럼 여기를 2분의 a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4분의 a가 되는 거고 특수삼각형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4분의 루트 3 a가 되는 거지, 그치? 결국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저 B라는 점의 좌표를, 그죠? B라는 점의 좌표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게 되는 겁니다. 요 점의 좌표. 이게 지금 4분의 A, 4분의 루트 3A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B라는 점은 f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좌표를 fx 식에다가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저 좌표를 fx 식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대입을 하면은 4분의 루트 3a는 탄젠트 a분의 파이 x인데 a분의 파이 x 자리에 4분의 a 이렇게 들어가. 그럼 결국은 a 지워지고요.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1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4분의 루트 3a가 1인 거니까 a는 뭐예요? 루트 3분의 4 유리화시키면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풀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보다 7강 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나는 9강에다가 시간을 많이 쓸 생각이었는데 그럼 8강은 쉬우니까 후딱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우리 4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44쪽은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인데 뭐 사실 삼각 방정식이나 삼각 부등식은 그냥 그래프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죠? 뭐 치환할 거 있으면 좀 치환해주고 뭐 방정식이면 방정식 방식대로 풀고 부등식이면 부등식 방식대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프 그려가지고 x의 범위 딱 찾아주면 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고 문제도 별로 많지 않아요. 바로 46쪽에 몇 문제 풀어볼게요. 자, 46쪽에 일단 46쪽. 자, 일단 그 간단한 방정식, 삼각 방정식을 좀 풀어보면 12번을 한번 해볼게요. 46쪽에 12번. 자, 요런 게 이제 삼각 방정식인데 이 삼각 방정식에도 당연히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 x 이런 애들이 나온단 말이지. 요런 거는 이제 아까 한 각변환으로 변환시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면은 뭘로 바뀌니? 사인 x인데 부호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쵸? 2,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자, 그렇다면 이 식 전체는 어떻게 되냐면 4 사인 제곱 플러스 4 사인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2, 2에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사인 x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나온 이 두 개의 사인 x 값 중에 이 마이너스 2분의 3은 어때요?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값이죠.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건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 우리는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x 값을 찾으면 그게 답이겠다. 요때 이제 뭘 그려? 그래프 그려가지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사인 그래프 그려가지고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찾기 제일 쉬운 거잖아. 이게 얼마? 6분의 파이, 그쵸? 또 여기는 얼마? 6분의 5파이, 그치? 그래서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아, 근데 여기 주기가 요만큼이구나. 자, 일단 얘네 둘 먼저 더하면은 얘네 둘이 얼마죠? 파이죠, 파이. 자, 근데 문제에서 주기를 한 주기가 아니라 두 주기를 줬죠. 두 주기를 줬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가는 거죠. 그지? 그러면 2분의 1을 그대로 연장하면은 여기서 한 번 또 만나고 여기서 한 번 또 만날 텐데 얘네들을 찾는 것은 너무 쉬워요. 이 앞에서 찾은 애에 대해서
한 주기 간 거 아니야. 한 주기. 그죠? 한 주기 더 간 거니까 6분의 파이에다가 얼마 더하면 돼? 2파이 더하면 되죠. 그래서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쓸게요. 뒤에 것도 2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 둘의 합이 얼마예요? 5파이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또 더해주니까 답은 6파이가 되겠다. 자, 이런 게 이제 삼각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삼각 방정식 중에서 요 놈 한번 볼게요. 삼각 방정식 중에 14번. 자, 14번은 자, 요 놈은 뭐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간단한 모양이 되는데 sin 2x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죠. 그렇죠? 요런 거를 풀 때는 우리가 sin 2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을까? 아까 앞에서도 잠깐 한 얘기인데 우리는 항상 기본 그래프로 풀 수 있으면 기본 그래프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굳이 내가 sin 2x의 그래프를 그리지 말고 그냥 얘를 t라고 생각해버려. t라고 생각해서 sin t의 그래프, 그냥 기본 사인의 그래프를 가지고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애를 찾는 게 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고 자, 요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지점을 찾자. 이렇게 찾으면 여기하고 여길 텐데 자, 승현아, 여기가 얼마니? 4분의 5파이죠, 그죠? 4분의 5파이. 뒤에는 4분의 7파이, 그지? 4분의 7파이. 그래서 이 4분의 5파이랑 4분의 7파이 이게 t 값이 되는 거고 t 값이 곧 2x니까 2x가 4분의 5파이하고 4분의 7파이인 거죠. 그럼 x는 그냥 2로만 나눠주면 되잖아, 그지? 8분의 5파이하고 8분의 7파이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굳이 sin 2x의 그래프를 그리기보다는 얘를 그냥 t로 치환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풀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12번이나 14번은 이제 삼각 방정식이고 16번 한번 풀어봅시다. 네. 정리한 사람은 16번 풀어보세요. 16번. 십육 번 삼각 부등식 한번 풀어보세요.
해야지 범위가 정확히 보이죠. 네, 해볼게요. 뭐 일단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게 이제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삼각부등식을 풀어 나가는 건데, 자, 삼각부등식을 풀려고 보니까 사인 코사인이 섞여 있어. 그럼 일단 한 종류로 가는 게 중요하겠죠? 한 종류로 가기 위해서 이거를 코사인을 1 사인 제곱으로 바꿀 거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사인 제곱이랑 여기 3 사인 제곱이 만나가지고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5 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부호 바꿔주면 자 이렇게 되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1, 2에 2, 1에 마마가 돼가지고 사인의 값이 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1부터 2까지인가요? 근데 어차피 사인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당연히 2보다 작거나 같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필요하잖아. 그래프 그려가지고 자 이렇게 생겼는데 2분의 1 되는 지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요거보다 사인 세타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지? 그럼 요 지점은 6분의 파이, 요 지점은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니까 자 결국 x의 세타의 범위는 6분의 파이 이상 6분의 5파이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요거하고 요거니까 4베타면은 6분의 20파이에서 2알파 6분의 2베타를 빼는 거니까 6분의 18 파이가 되겠네. 그지? 6분의 18파이 그러면은 3파이. 그지? 이렇게 삼각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자, 문제의 단원으로 갑시다. 예. 다른 건데 만약에 제가 X가 2분의 1밖에 못 찾는 게 헷갈리면요. 그냥 그림 생각해. 6분의 파이가 헷갈린다고요? 그거는 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뒤에 거는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값은 외우고 있는 거잖아. 사인 30도가 2분의 1인 거는 외우고 있는 거잖아. 그치? 뭐 그게 헷갈리면 뭐 특수삼각형 그려야지 뭐. 네? 자, 우리 48쪽 이제 9강으로 갈게요. 9강.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인데 전화 왜 이렇게 많이 와 이거?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인데 일단 요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상위권 변별력 문항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어려운 문제가 이 단원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단원에서 나오는 그런 어려운 유형들 4점짜리 중에서 중간 이상 난이도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맞춰줘야지 그래도 2등급 안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상위권 변별력 문항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이따 좀 보고요. 자, 일단 제목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니까 이 공식을 못 외우고 있다면 대화가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 뭐 이런 거죠. 밑에 그림 있죠?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외접원을 하나 그려놨을 때 이때 이 삼각형의 사인 A 요 각과 얘랑 마주보는 변 사이에 사인 A분의 A 요 값이 2R 그러니까 지름이죠. 이 원의 지름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그리고 그게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하고도 다 똑같다. 이게 사인 법칙이고 이거를 조금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다른 방향에서 보자면 이 사인 값들과 A, B, C와 비율이 같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세 변의 길이의 비율과 같다. 그래서 이런 게 사인 법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요 하나의 각 사이에 요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게 코사인 법칙이고 사실 뭐 A, B, C는 다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확실히 외우면 나머지 밑에 거는 다 따라서 외워주는 거고요. 보통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알고 두 변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를 알 때 이걸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때 이제 쓰는 게 코사인 법칙이다. 그치?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이 타이밍에 내가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구나 아니면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판단이 빨리빨리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두 변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를 알 때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거는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이죠. 그냥 정리만 다르게 한 거고. 그래서 뭐 이거는 굳이 이 모양을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외워두면 편합니다. 외우는 게 그리 어렵지도 않고 그냥 넘겨준 거죠. 얘랑 얘랑 넘겨준 다음에 EBC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같은 모양의 식이고 상황에 따라서 골라서 쓰면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다 배운 거고.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좀 간단하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쓰는 문제부터 좀 해보면 간단하진 않나? 너무 간단한 거 말고 자 50쪽에 12번을 한번 볼게요. 12번 98 수능이야. 98 수능 98년도 수능이라고요. 98년도면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그때 풀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뭐 힌트를 좀 주자면 자, 저 삼각형에서 지금 자동차가 막 이렇게 움직인대요. 이 P라는 점이 이 원 위에서 이렇게 움직인대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P점에서부터 A라는 점까지를 연결했을 때 A라는 점까지 연결했을 때 그때 이 성분 요 이제 벡터인데 이 성분의 크기가 20 사인 세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의 값이 궁금한 거예요. P점의 위치에 따른 사인 세타의 값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림에서는 P점이 여기 있으니까 세타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데 만약에 뭐 P점이 여기쯤에 있다. 여기에 뭐 P점이 있다. 그러면 자동차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고 그러면 내가 A랑 P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때 요게 문제에서 말하는 성분이 될 거야. 근데 뭐 이 성분 자체를 내가 모르더라도 포인트는 이 각도 있잖아요. 요걸 요렇게 연결하면 또 여기가 세타가 될 건데 이 세타라는 각도가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가장 클 때는 얼마냐가 포인트거든요. P점의 움직임에 따라서 삼각형의 모양이 계속 변하고 그러면 세타의 크기도 계속 변하겠죠. 그러면 과연 세타가 사인 세타가 최대값이 될 때는 언제냐?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세타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언제 사인 값이 제일 클지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지금 요 변의 길이가 2고 요 변의 길이가 1인 건 정해져 있죠. 그럼 이 세타하고 요 변하고 관계가 있고 여기 2라는 변하고 얘랑 마주보는 요 각하고 관계가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사인 법칙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사인 A분의 2가 사인 세타분의 1이다. 이런 사인 법칙을 한번 적어보자. 그러면 이 사인 법칙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정리하면 결국은 이 사인 세타가 사인 A하고 같으니까 사인 세타는 2분의 사인 A랑 같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인 세타가 제일 클 때라는 건 사인 A가 제일 클 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인 세타랑 사인 A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지? 그러면 세타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A를 기준으로 생각해봐. A는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어요. P점의 위치에 따라서 P점이 이렇게 움직이면 A는 그냥 이렇게 같이 커질 거 아니야. P가 여기로 오면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A가 이만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인 값이 가장 클 때 몇 도일 때죠? 몇 도? 90도일 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A라는 각도가 90도가 되는 순간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치? A라는 각도가 90도가 되는 순간. 그래서 그러면 90도니까 A에서 위로 똑바로 A에서 위로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 P가 왔을 때 여기에 P가 왔을 때 그때 사인 A의 값이 가장 크겠구나.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90도일 때 이때 사인 A의 값이 가장 클 거고 그러면 그때 사인 세타의 값도 가장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인 A의 최대값이 1이니까 그죠? 90도가 되면 사인 A가 1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인 세타의 최대값은 얼마인 거예요? 이건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죠? 사인 A가 제일 클 때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라는 최대값을 갖는 거고 그러니까 20 사인 세타가 가장 클 때는 얼마인 거야? 10인 거죠, 10. 그치?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포인트는 우리가 두 변의 길이하고 두 각의 크기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푼 거잖아요. 그지? 이런 상황에서는 사인 법칙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네. 네. 그다음에 이제 51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아주 거시기해. 이제 사인 법칙과 지금 세타가 변화되는 걸 보기가 어려우니까 세타 말고 다른 각인 A에 변화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잖아요. 근데 세타하고 A라는 이 두 각 사이의 사인 값의 관계가 사인 법칙에 의해서 나온 거죠, 지금. 그치? 이 관계를 알아야지 우리가 A를 갖고 세타를 추측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인 법칙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51쪽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그래도 쉬운 거. 네. 15번. 21 수능이네요. 21 수능은. 자, A가 3분의 파이고 AB와 AC라는 두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3대 1인 삼각형이 있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일 때 선분 AC의 길이를 K라고 하자. 그러면 K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AC의 길이를 K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요거를 K라고 할게요. 요거를 K라고 하고 그러면 AB 대 AC가 3대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3K가 되겠네. 그럼 이때 얘들아 이 BC 있죠, BC. BC의 길이를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쵸? 지금의 상황이 바로 뭐냐면 두 변의 길이가 뭐 정확한 길이는 아니지만 K에 대해 표현되어 있고 각이 하나 주어져 있잖아. 그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표현하고 싶은 이런 상황이죠.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 코사인 법칙이 필요하다고. 그쵸? 코사인 법칙.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BC 제곱은 이렇게 세워볼게요. BC 제곱은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C 제곱은 9K 제곱 더하기 K 제곱 빼기 2 곱하기 3K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되죠. 그죠? 코사인 법칙인 거죠. 자,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죠? 코사인 60.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이 2하고 한번 지워질 거예요.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자, 남은 거는 10K 제곱 빼기 3K 제곱이니까 7K 제곱인가? 그럼 BC는 뭐예요? 루트 7K인 거죠. 루트 7K. 자, 루트 7K.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지금 코사인 법칙 한번 썼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K제곱인데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냐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다라는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죠.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어. 그럼 이제 뭐 써야 돼? 사인 법칙 써야지, 그치? 사인 법칙.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고요. 그리고 사인 법칙을 적용할 때는 한 쌍만 확실하게 알면 돼, 그지? 한 쌍. 요 각하고 마주보고 있는 요 변하고 요렇게 한 세트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인 법칙을 적용해주면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루트 7K 요게 2R하고 같은 거죠. 2R이 얼마인데 지금? 14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근데 이거는 사인이니까 사인 60도 얼마지? 2분의 루트 3. 그럼 얘를 이쪽에다 곱해주면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테니까 7 루트 3이네. 그지? 루트 7K가 7 루트 3. 요게 요거니까 K는 얼마인 거예요? 루트 21 아니야? 루트 7K가 7 루트 3이잖아. 루트 7로 나누게 되니까 루트 7이 하나 남죠. 루트 21이 되고 K가 루트 21이니까 답은 뭐예요? 21. 그치? 이거요? 이거잖아. 2R. 지금 반지름이 7이니까. 맞죠? 이 정도 괜찮죠, 그죠? 이 정도면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 중에 조금 쉬운 형태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16번으로 갈게요. 16번. 16번은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인 원에 내접하고 A가 3분의 파이인 삼각형이 있는데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 위의 점 D에 대해서 사인 BDC가 어디야? 아이고. 사인 BDC가 여기네요. 여기가 이 7분의 2 루트 7이래. 아, BCD구나. BCD. 여기가 7분의 2 루트 7이래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지금 ABDC라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하나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3분의 파이일 때 어디를 알 수 있지? 얘랑 마주보는 뭐라 그런 거야? 얘랑 마주보는 D라는 각 있죠. D. 요게 무슨 규칙이 있더라? 더하면 180. 그래서 요 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인 것은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사인 값이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이고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 반지름의 길이하고 요 각도를 이용하면 선분의 길이를 찾을 수 있죠. 사인 법칙으로. 자, 요거 먼저 해볼게. 삼각형 ABC를 먼저 보면 삼각형 ABC에서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BC 요게 2R하고 같아야 되잖아. 그지? 요게 그러면 4루트 7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사인 3분의 파이가 또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돼? BC의 길이는 2루트 21인 거죠. 그죠? 자, 여기 길이가 2루트 21. 그 다음에 또 찾을 수 있는 게 이 지금 요거 있잖아요. 사인 BCD가 7분의 2루트 7이라고 했으니까 요거하고 요각하고 마주보고 있는 변 있잖아. 요각하고 마주보고 있는 변이 누구예요? BD죠, BD. BD의 길이도 역시 사인 법칙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겠죠. 그지? 자, 삼각형 BDC에서 사인 각 BCD 요거 분의 BD 이게 또 4루트 7과 같을 테니까 그죠? 사인 BCD가 7분의 2루트 7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요거 양변에 곱하면은 7분의 2루트 7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얼마 되죠? 얼마? 8 되나? 8? 여기가 8이네 그럼. 자, 이렇게 사인 법칙을 가지고 지금 변을 두 개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요 마지막 한 변 여기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치? 여기를 찾을 때 이때는 이제 뭘로 가야 돼? 코사인 법칙으로 가야 돼. 그치? 코사인 법칙.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각도 알죠? 각을 두 개나 아는 거지. 그치? 각을 두 개나 아는 거니까 두 변의 길이가 있고 각을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찾는 상황이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가야 된다. 그치? 근데 코사인 법칙으로 가는데 근데 내가 요거를 이제 x라고 잡을게요. x를 찾고 싶다고 해서 이걸 x제곱으로 시작하게 되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냐면 나는 이 각은 아직 모르거든. 이 각을 모르기 때문에 x제곱으로 시작하지 말고 뭘로 시작할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각이 요거니까. 그지? 3분의 2파이. 요거랑 마주보는 2루트 21 얘를 기준으로 시작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 2루트 21 제곱하면 얼마야? 84. 84는 자 8제곱 64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그지? 코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그래프로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생각해서 각변환해도 되고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거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부호 플러스로 바뀌죠. 그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면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0인가? 그치. 그러면 2하고 10에 마이너스 플러스 x는 2 또는 마이너스 10.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2가 되겠지. 2. 그치. 그래서 여기 길이는 2다. 그럼 답은 얼마예요? 2번이 되는 거지. 그치? 괜찮죠? 그죠? 16번까지 괜찮죠? 네. 조금 더 어려운 거.
17번. 17번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문제를 좀 읽어보면은 AB가 4고 AC가 5고 코사인 BAC가 8분의 1이고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AC 위의 점 D와 BC 위의 점 E에 대해서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세 개의 각이 같대요. 그때 선분 DE의 길이는 이렇게 물어봤어. 이런 문제는 딱 처음 딱 보자마자 이거 찾고 이거 찾고 이거 찾아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죠? 상황이 복잡하니까. 그러면 일단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내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봅시다. 자, 우선 코사인 BAC가 8분의 1이라 그랬죠?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에요. 근데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으니까 이 지금 BAD라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내가 이 B에서부터 이렇게 길쭉한 방향으로 수선을 내려주면 이 수선에 의해서 정확히 반으로 잘리는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 BAC가 8분의 1이다라는 걸 봐서 여기 길이 보이네요. 요거. 여기가 얼마죠? 코사인 값이 지금 4분의 여기잖아. 그치? 요각에 대한 코사인이니까. 그러면 4분의 여기가 8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2분의 1인 거죠? 2분의 1. 그러면 당연히 그 옆에 붙어 있는 것도 2분의 1일 거니까 결국 AD가 얼마다? AD가 1이네. 그쵸? AD 1입니다. 자, 그걸 찾으려고 얘를 그어 본 거예요. AD가 1이야. 자, 그러면 이거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여기가 1이라고만 쓸게요. AD가 1이다. 그러면 AD가 1이면 DC는 얼마예요? 4죠. 근데 방금 BAD가 이등변 삼각형이었잖아. 그러니까 BD의 길이도 얼마예요? 4지요. 그럼 DBC도 뭔가요? DBC도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죠? DBC도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각의 크기하고 요각의 크기가 같겠네. 그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같겠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C 요각을 어떻게 이용할까? 얘를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요? 이것만 아직 사용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네, 삼각이 사인 T에서 하고 변 전체. 우리가 지금 요것도 찾을 수 있구나. 밑변 전체도 찾을 수 있네요. 이거 BC. 그치? 왜냐면 전체 큰 삼각형에서 봤을 때 4라는 변의 길이 알고 있었고 5라는 변의 길이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A라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BC의 길이도 찾을 수 있네. 그지? BC의 길이. 그래서 BC 제곱은 4제곱 더하기 5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A. 그러면 코사인 A가 8분의 1이었으니까 쭉쭉쭉 다 지워지네요. 그죠? 그러면은 41에서 5를 빼는 거니까 36인가요? 그러면 BC의 길이 얼마야? 6이네. 그지? BC가 6이에요. 그럼 여기가 6이네. 그러면 여기가 6이면은 우리 아까 DBC가
이등변 삼각형이었잖아, 그지? DBC가 이등변 삼각형이었는데, 근데 여기가 4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거를 요렇게 딱 잘라주면은 여기가 3짜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여기가 지금 요 각인데, 자, 이 빨간 각에 대한 삼각비를 삼각함수를 구할 수 있죠. 그죠? 여기도 똑같은 각이고. 그래서 이쪽 각으로 쓰자면 여기가 지금 C니까요. 사인 C가 여기가 3이고, 자, 피타고라스 돌리면 요 수선의 길이는 루트 7이니까, 자, 사인 C가 얼마예요? 4분의 루트 7이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보이니? 봐, 우리의 목표는 D2의 길이를 찾는 거였죠. D2. 근데 이 D2라는 선분이 요 빨간 각하고 지금 마주보고 있죠. 그럼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했을 때 한 세트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2하고 각 B가 세트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똑같은 삼각형에서 자, 요 각하고요. 요 각하고 세트인 애가 누구예요? 얘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파란색 한 세트와 빨간색 한 세트를 비교할 건데, 파란색은 각도 알고 길이도 알고, 빨간색은 각도까지는 알고 길이를 모르니까 이 길이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 자, 사인 BED라고 쓸게요. 사인 BED 요거 분의 4하고, 그다음에 사인 DBE 요거 분의 D2하고 같은데, 그지? 요 삼각형에서 보는 거예요. 요 삼각형에서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사인 BED는 처음에 주어져 있던 요 놈이랑 같은 각이거든요. BAC랑 같은 각. 그러면 코사인이 8분의 1일 때 그때 사인을 구하면 되죠. 그죠? 코사인 값이 8분의 1일 때 사인 구하려면 어떻게 해? 그려라. 그죠? 그려라.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이면 여기 루트 63이죠. 그러면 사인 값은 8분의 루트 63이니까 뭐예요? 3루트 7인가? 그지?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사인 DB 요거는 요 놈이랑 같은 거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찾았죠. 그죠? 4분의 루트 7. 그죠? 요게 4분의 루트 7. 와, 다 했다. 그럼 8분의 3루트 7분의 4가 4분의 루트 7분의 D2하고 같은 거죠. 그지? 그러면 루트 7 지워버리고, 여기 8이랑 4도 지워버리고,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3분의 8인가요? 3분의 8? 네, 그래서 D2의 길이는 3분의 8 이렇게 풀린다. 그치? 3번. 이런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문항으로 나와가지고 이걸로 이제 변별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문제만 풀고 이제 문제 풀게요. 마지막 한 문제. 마지막 한 문제. 몇 번일까? 18번일까? 19번일까? 18번입니다. 18번. 18번. 아이고. 18번만 풀고 우리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질게요. 요 100분밖에 안 됐어. 100분. 아, 오늘은 그걸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중학교 1학년 그 꼬꼬마들이 4시에 와가지고요. 대신 이제 월요일 날은 좀 할게요. 월요일 날은 우리가 남아가지고 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뭐 모두 다 4시에 귀가는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 네가 너무 좋아하니까 약간 또 마음이 바뀌려고 그런다. 희주는 그런 게 안 돼. 희주는 약간 얼굴에 다 드러나는 타입 아니야? 그지? 자, 18번 문제 봅시다. 원이 이렇게 두 개가 뭐 교차가 되어 있고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2분의 3이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있잖아요. 이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걸 어떻게 하나?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가 좀 고민이 되고 또 한 가지는 5-의 길이가 1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두 원이 이렇게 딱 접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1이다.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두 원이 이렇게 포개져 있잖아요. 포개져 있기 때문에 5-의 길이가 1이다. 이것도 어떻게 써야 될지 조금 곤란해. 그래서 이 조건들을 잘 살펴보면 그러면 내가 이 그림에다가 자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그럼 이제 요 선의 길이가 곧 1인 거잖아. 그지? 그리고 삼각형을 만들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생긴 요 각도 있죠. 요거. 요게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을까? 이거 알파랑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알파는 지금 원주각이잖아요. 원주각. 이 AC라는 호의 원주각인데 우리가 OC를 연결한다 그러면 COA라는 각도가 알파의 딱 몇 배지? 2배지. 중심각이니까. 그럼 지금 요거는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반으로 자른 거예요. 여기 무조건 반으로 자를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되고 같은 방식으로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찾아내는 게 좀 어렵고 거기까지 찾았으면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요거까지 찾았으면 그럼 이제 이걸 생각해봐요. 요거. 이 삼각형의 나머지 한 각. 이 나머지 한 각은 180도에서 알파와 베타를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이 가운데 조건도 뭔가 써먹을 수 있게 됐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 삼각형을 활용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첫 번째 조건 있죠.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2분의 3이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그럼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2대 3이라는 소리 아닌가? 그죠? 2대 3이라는 소리. 그 우리가 아까 사인 법칙 얘기하면서 사인 법칙은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 그랬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뭐랑 같다 그랬지? 그치? 세 변의 길이의 비율과 같다 그랬잖아. 사인 값의 비율이 곧 그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비율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2대 3입니다. 라는 이 식에서 우리는 요 삼각형에 자 지금 요렇게 생긴 삼각형인데 요 삼각형 여기가 알파잖아. 알파랑 마주보는 변과 그 다음에 이게 베타지. 베타랑 마주보는 변 이 두 변 사이의 길이의 비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쪽을 뭐 2K라고 잡으면 요쪽은 반대쪽은 3K가 되는 겁니다. 그쵸? 2K, 3K. 자, 그럼 그때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이거일 때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추가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인 것도 알잖아. 그치? 그러면 K 값이 얼마인지 여기서 찾을 수 있겠네. 그죠? 지금 우리는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인 것까지 알고 있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 코사인 값 있으니까 이 각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각 알고 요 변 알고 나머지 두 변도 문자 하나로 표현돼 있잖아. 그럼 코사인 법칙 돌리면 K 나오죠.
그쵸? 코사인 법칙 돌리면 K 나올 거다. 1을 기준으로 돌릴게요. 1제곱은 자 3K제곱이니까 9K제곱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K 곱하기 2K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근데 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변환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닌가? 그죠? 그럼 문제에서 알려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마이너스를 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3하고 지워지고 9호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쵸? 자, 그럼 결국은 이 1은 13K 제곱 플러스 4K 제곱 이렇게 되나? 그지? 그럼 17K 제곱 1이니까 K 제곱은 17분의 1인가요? 맞죠? K 제곱은 17분의 1. 자, 그럼 요거를 구했으면 그러면 이제 ABC라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외접원의 넓이. 큰 놈의 외접원. 요 길이? 요 길이? 뭘 할 수 있지? 사인 값이 이거 얘들아 K 값 찾아서 여전히 길이 나왔고 이제 반지름이 나온 거죠, 그죠? 지금 이쪽이 3K였으니까 우리는 큰 원의 반지름 여기를 알고 있는 거네, 그지? K가 요거니까 루트 17분의 1이니까 3K는 그럼 얼마예요? 루트 17분의 3인 거고 이게 곧 큰 원의 반지름이죠, 그죠? 큰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이 ABC라는 삼각형의 외접원이라는 게 큰 원이니까 그 큰 원의 넓이는 얘를 그대로 뭐 해주면 돼? 제곱해가지고 파이만 붙여주면 되죠. 그럼 17분의 9가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야? 26이 되겠네, 그치? 이렇게. 그죠?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부터 우리 오늘 7단원부터 나갔잖아요. 7단원부터 쭉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도 자기가 나 이거 다 풀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7단원이랑 9단원은 기출문제까지만 풀어도 인정해 줄게요. 근데 8단원은 몇 문제 안 되니까 8단원은 다 풀고 7단원, 9단원은 기출문제까지만 풀어도 인정할게요. 네.